네, 오늘은 한쪽 섹터에 자금이 상당히 집중이 된 하루였습니다. 어떤 섹터였나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갑자기 치고 달렸죠. 사유는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파주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에 점 상한가가 5개, 그 다음에 갭을 크게 띄우고 상한가로 보낸 게 또 추가적으로 대여섯 개가 더 나오면서 오늘은 거의 뭐 상한가가 예전에 대북주 파동일 때 최대로 많이 찍었던 날이 급락했다가 올라온 날이 50개였어요. 대북주가 동시 상한가를 50종목을 갔던 그 날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잡기가 불가능한 점상 종목이고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위험성을 크게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얼마 폭을 못 먹는 정도, 그래서 20%뜬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좋기 60종목 가까이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한 것만 해도 50종목이 일단 넘어요. 50종목은 다 되고, 제가 체크하지 못한 누락된 것들 포함하면은 좋기 60종목은 될 것 같아요. 대북주들이 이제 100종목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매매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갭이 20% 이상 뜨고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을 봤을 때, 물론 강해요.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강해가지고 오후장에 뭐 약해지지도 않았고 많이. 그러나 아침부터 덤벼들었다면 밀리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음봉으로 끝난 거.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시작 타점이 너무 높았어요. 점상이 아니고서야 뭐 28%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밀려있다가 조금 밑꼬리 달고 끝난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바이오 섹터나 대북 섹터, 어제까지 핫했던 대북 sek터나 뭐 정치 종목주들을 바쁘게 황급히 팔아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팔아가지고 오늘 갭이 20% 이상 뜬 종목에 개인들이 다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시장에서도 너무나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봉이 코스닥에서 시작과 동시에 일단 죽고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바이오든 뭐든 내가 가진 바이오, 이제 좀 더 굵직한 섹터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무리 뭐 60종목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일부 바이오 종목을 많이 포함합니다. 당연히 백신 개발 쪽은 바이오랑 연관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바이오 섹터 혹은 대북 섹터를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그래야 지금 오늘 점상하는 거 잡아보려고, 급등 28%뜬 거 한번 잡아보려고 한 거죠. 그러고서 개장을 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쪽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셀트로레스키어나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침에 빠졌어요. 아침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개인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일단 빠지고 시작해서 옮겨왔고, 다시 그거를 사람들은 옮겨왔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주축으로 시장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즉 이 시장 상승에 대한 관점은 어제랑 동일합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오늘도 많이 했죠. 오늘도 개인들이 557억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개인들이 매수하는 강세장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개인들은 원래 많이 산다라는 관점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시장은 더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은 정말 오늘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자, 어제 한 가지 부족했다. 어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만들어냈지만
셀트레스키가 제가 어제 설명드리기로는 장 마감 영상 때 설명드리기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병대 말씀드렸죠. 선도자 역할을 한다. 셀트레스키가 먼저 60일과 구름대를 뚫어놨어요. 보시면 그쵸? 어제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앞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보다 딱 하루 차이로 시장은 셀트리온에스큐가 만들었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커버하러 옵니다. 자, 오늘은 파란 구름대 라인을 돌파해서 60일을 안착하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아침에 간절히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약해요. 거래량까지 뒷받침됐고 근데 단지 이 거래량은 오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에요.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수십 종목들이 오늘 거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안 늘고서 못 빼긴 날이었어요. 거래량이 안 늘 수가 없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만큼 거래 대금은 못 쫓아갔겠지만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 적어도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왜 또 볼 수 있냐면 지난번에 1월달에 움직였던 자리를 빨리 덮어냈다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60일 타고 여기 올라간 거랑 지금 같은 효과예요. 한 달 정도 행보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낙폭이 더 심했던 거고 두 번째로 이 일목균형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단 보는 관점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강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첫 올라오는 라인에서는 이 파란 구름대 라인이 두텁고 그 라인을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구간이 통과해서 진짜로 강세가 펼쳐질 때, 강세장이 올 때는 이 파란색이, 이건 색깔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설정한 상황에서 이 파란 선이 이건 기본 설정이에요. 파란 구름대가 아닌 색깔이 바뀌어서 그거를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일목균형표는 이 라인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땐 진짜 파동이 나올 때는 어디를 보면 좀 나을까요? 여기서 보죠. 여기서 파란 구름대를 타고 올라와서 색깔이 바뀐 걸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다른 이유로 미중무역 분쟁이나 여러가지 이슈로 시장이 약화가 됐지만 이것보다 더 센 장세에서는 이거는 여기서 항상 상승을 탈 때는 색깔이 뒤바뀌어서 올라옵니다. 이 색깔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탄다는 거예요. 크로스 된다는 겁니다. 크로스. 이 뒤에도 항상 그래요.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올라갈 때 여기서 보면은 파란 선을 돌파를 해서 크로스된 자리를 딛고 이거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크로스가 필요하겠죠.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만큼 강해지는 장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크로스가 안 나왔네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크로스를 시도를 못 하다가 다 실패했죠. 바뀌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기서 폭락하고 지금까지 5주 정도, 6주 정도 걸렸습니다. 6주. 그쵸? 6주.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6주 정도 걸렸어요. 자, 딱 그 정도 라인, 6주 뒤에부터 크로스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6주 동안은 무슨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파동을 길게 해서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더 큰 장이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떤 정치 외교적 상황이나 뭐 다른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되면 진짜 제일 강한 장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일단 1단락을 짓는 거예요. 일단 조정을 한번 겪으면서, 혹은 한번 올라갔다 조정을 겪으면서 시간을 끕니다. 이게 만날 때까지 끌어요. 그럼 그걸 딛고 이제서야 올라가는 형태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저렇게 크로스가 됐다고 한들 다시 바뀌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이게 금방 다시 색깔이 바뀌어버린다면 이거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해지지 않을 것 같다. 4분기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상승장으로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약간 약세장을 좀 더 보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일단 지금 크로스가 열심히 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돌파 자리까지 만들어놨으니까 1번 혹은 2번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2번처럼 조정을 거치면서 만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쪽의 확률을 높이 본다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다. 다만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 기관들은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주면서 살 용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야만 개인들이 또 팔 용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크로스가 오늘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게 내일이면은 이제 꺾여서 이제 주황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절대로 이걸 만들지 않고 달릴 수는 없어요. 시장은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게 좀 더 성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게 빨리 급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쉽지 이렇게 막 각도를 막 세워서 가기는 종목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이렇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차분히 천천히 달릴 겁니다. 조정도 거쳐가면서 갈 거예요. 어느 날은 이날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할 거고. 하여튼 시장은 여전히 같은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어제보다는 확률을 좀 높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국내에 첫 진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식을 떠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은 사실 따라잡는 경우밖에 안 됐고 테마가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와요. 그래서 한두 종목 정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60 종목이 되는데 이걸 다 해요? 못해요. 한두 종목 정도 하는 겁니다. 한두 종목 정도는 앞으로 계속 공략을 단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괜찮은 타점이 나오면 스윙으로도 한 파동을 더 보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 맞춰서 추천을 또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점상부터 날아가는데 뭐 오늘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 종가 정도 근처 나와가지고 한두 종목 다른 종목과 연관이 있는 것들 같이 다른 섹터와 연관이 있는 것들 한두 종목 공략을 해볼 수는 있죠. KCPD 같은 거 많이 안 뜬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수소차도 올라갈 때처럼 처음에 발생하고 대북주도 처음에 올라갈 때처럼 지속성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일단 국내 진입해서 이슈거리가 됐으니까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우려감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공략을 하되 기회가 주어질 때 타점을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점상 종목은 내일도 점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지. 이거를 했다는 것은 많이 빠진 상태였으니까 50% 정도를 빠졌었으니까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보유하고 물려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 사실 어제 흑구석이도 마찬가지.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유가가 사우디에서 사고가 나면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걸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행운인 거죠. 점상을 갔다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점상 종목을 뭐 공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잡히더라도 정말 100주씩 잡혀요. 조금 잡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 내일은 일단 오전에 당연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만 오후까지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어떤 대장 종목도 힘 빠지고 막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아침만 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정돈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또 거칠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까지 돌았던 뭐 정치주가 올라간다든가 홍정욱 테마주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대북주들이 뭐 철도주가 한 이틀 쉬었나요? 철도주 하루 이틀 쉬고 철도주가 다시 수급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막 요동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이동했다가 할 수는 있는 건데 많은 대다수의 자금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결국엔 남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유동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경우는 사실 이건 질병 문제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갑자기 국내에 발생할 줄 어제는 몰랐죠. 오늘 뉴스 아침에 7시인가부터 뜨더라고요. 새벽인가? 근데 저는 7시 정도에 봤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질병이었던 거니까, 질병주들은 사실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많은 자금이 쓰여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으니 그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들어간 건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간 건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어요. 무리하진 않았고, 오늘 들어가 있는 거 종목 포함해서 그러지 않은 오늘 강했던 종목들도 점상간 종목들 위주로 볼 거예요. 점상간 종목들 위주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점상이 매매 후보예요. 어떤 거 있죠? 이글벳, 체시스, 마니커, 백광소재,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 우진비엔지는 일단 5등이 우진비엔지로 보면서 점상간 종목이 매매 후보가 될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래서 타점을 잡는다면 그걸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순환매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안 올라온다 혹은 거래 없다 이런 거에서 뭐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조금씩 이동해서 단기 매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에 활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넉놓고 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거 팔아가지고 빌려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좌관리법 4가지는 공식적으로 계속 지금 소개는 간간히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마감 방송 때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많이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고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자금을 빌려서 단기 종목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방법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A, B, C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게 활발하고 D 종목을 새로 들어가야 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목 이걸 들어가야 돼요. 근데 A 종목이 가만히 바닥에서 거래 없이 움직이고 있고, B 종목도 뭐 그냥 별 볼일 없어. 그러면은 A 종목에서 잠깐 한 얼마간 한 100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얘를 일단 사가지고 매매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00만 원어치를 채우시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100주다. 그럼 100주만큼을 다시 채우시면 돼요. 다시 가서 돌아보니까 110주를 살 수 있다. 그래도 100주만큼을 사세요. 최대 100주만큼을 사세요. 다시 돌아서 보니까 90주밖에 못 산다. 여기서 꼬여가지고 손실을 봤다. 그러더라도 그럼 90주만 사세요. 나중에 또 채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신규 종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좌관리법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고, 수익금 돈만큼 자르는 건 기본이고요. 수익금이 10만원이 생겼다. 그 10만원만큼 내가 힘들었던 거를 나눠서 만원, 10종목을 자르든 10만원 한 종목을 자르든 내 계좌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 위주로 자르시면 그만큼 현금이 또 돌면서 상세 처리라는 우리나라 흔히 쓰는 은어 뭐 있어요? 통치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내일 또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너무 하루에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대부분 갭든 자리.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날 텐데, 저거 대국민 문자 종목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며칠 전부터 NK물산이 무작위로 추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NK물산. 그리고 오늘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거의 오늘 받으신 분들은 거의 받자마자 최고점 찍고 잠깐 뭐 딴 거 하다가 뭐 회의 들어갔거나 잠깐 뭐 전화 받고 왔는데 이제 올라갔을까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하한가, 설거지까지 딱 끝내고 하한가로 받진 않았지만 내일 시간에서도 핫하겠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설거지 과정을 거쳐서 급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 90%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고, 이런 것들 대국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 무조건 사세요 이런 문자는 상식선에서 피하셔야죠.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도 조심해야 되는데 전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시고,
이런 것이 일단 뭐 먼저 받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원래 문자가 돌고 처음에는 수익을 줘야지 사람들이 따라 붙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이 더 사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간 보려고 100만 원 샀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올라가 진짜 2,000원 가나 보다 또 문자가 왔네. 1,000만 원 빌려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10만 명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10,000명한테 먼저 보내고 10번을 10일 동안 보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신뢰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받은 사람들. 다음 사람들은 신뢰도가 더 생겨. 다단계잖아요, 거의 보면. 나중에 받는 사람들 재물이 되면서 그거 올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이 승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써서 더 무너져요. 차라리 나중에 산 사람들은 돈을 적게라도 쓰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걸 피해서 나는 그러면은 요 구간만 활용해서 수익을 내겠어. 내가 그거를 처음에 받았는지 나중에 마지막 끝자락에 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1번인지 마지막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로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받은 사람은 야 이거 뭐 아직 초반이네 더 올라가겠지. 나중에 받은 사람들 그때까지 내가 수익을 내면 되겠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내가 이게 마지막인지 처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리드도 그랬죠. 리드도 오늘 하한가 갔잖아요. 리드가 오늘 하한가 갔는데 리드는 거의 뭐 무너지는 종목이죠. 이거 아직도 여기서 이거 대국민 문자 추천주 여기서 나왔어요. 별로 재미도 안 주고 그냥 급락해서 이게 70%예요. 이게 마이너스 70 한 2, 3% 될걸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72% 찍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점까지도 나왔어요. 설거지까지도 일봉상 설거지까지도 끝냈어요. 마지막 작업까지 다 끝낸 거예요. 오늘 완벽하게 다 나온 거잖아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음봉의 거래 다 터지고 설거지까지 끝냈고 이건 일봉상의 설거지 끝냈고 오늘 NK물산은 거의 분봉상의 설거지를 보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거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대국민 문자주는 항상 의심하고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종목들이 시장 올라오면서 할 거 많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방송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